싱가포르 이번 한 주간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계절성 독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즘 싱가포르에 계절성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둘째 아이 반에도 독감 때문에 학교에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둘째랑 같이 스쿨버스 타고 다니는 같은 콘도 사는 아이가 지난주 목요일날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걸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요일 밤부터 감기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네, 병원에 따로 가지 않았던 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싱가포르에서는 감기 증상이 나와도 만 12세 이하면은 코로나 검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감기약 처방을 일단 먼저 해줘요. 그리고 둘째 아이의 증상이 굉장히 미미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열도 하나도 안 난 상태였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쨌든 감기 증상 때문에 하루 이상 결석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오기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학교에 가도 된다는 노트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클리닉에 갔는데 병원에서 다시 5일 MC를 또 내줬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로는 일단 감기 증상으로 클리닉에 방문한 사람은 무조건 5일간 MC를 내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가 벌써 4일이나 집에서 쉬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건 아무 소용없고 무조건 병원에 방문한 날부터 5일간 MC를 써야 된대요. 요즘 이렇게 감기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감기 조심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하반기는 비가 덜 오고 맑은 날씨가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온은 한낮 33도에서 34도까지 올라가고 새벽에 가장 서늘할 때는 25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플라자 싱가포르, 비보시티, 정션 8, 호우강몰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이 감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다녀간 장소들에 이런 장소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플라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티모환, 시크릿 레시피, 난도스 같은 식당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창의공항 제1터미널의 버거킹도 포함되었고요. 템피니스 이케아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있는 피플스파크 컴플렉스와 피플스파크 센터도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었고요. 정확한 시간이나 날짜는 MOH 사이트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모든 싱가포르인들한테 올 12월에 $100씩 관광 바우처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관광 산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내려진 조치인데요. 이렇게 지원된 금액은 호텔이나 각종 어트랙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내년 7월까지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18세 미만의 싱가포르인들은 관광지 입장 티켓을 $10씩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6장의 보조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싱가포르인들한테만 해당되고요. PR인 영주권자나 외국인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현재 관광 장소들의 정원의 25%만 입장하게 해주었는데요. 앞으로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아직도 가능한 직장인들은 모두 재택근무를 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모여있는 지역의 식당들이 보존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한국 관광객들 중에는 이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띠용바루에 있던 인디 북샵인 북스 액츄얼리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기간에 문을 닫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가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했었는데 결국 영구적으로 가게를 닫고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북샵 앞에는 빨간색 책을 뽑는 기계도 있고 마스코트인 고양이 2마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특이한 책들과 문구류들이 있어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는데 문을 닫는다니 섭섭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23개의 F&B 아울렛이 코비드 룰을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물거나 일정 기간 영업금지를 당했는데요. 한 캣카페에서 제발 5명 룰을 지켜달라며 호소를 했습니다. 각 다른 테이블을 예약한 후에 와서 서로 어울리면 캣카페에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 하루도 망쳐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다가 걸리면 캣카페가 벌금을 물거나 영업금지가 되는데 20명이 넘는 직원들과 26마리의 고양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영업금지가 되면 너무 힘들다고 제발 5명 룰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실업자가 2배 이상 늘어나서 8,13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량 해고된 리조트 월드 센토사 직원들과 싱가포르 에어라인 직원들은 포함이 안 된 숫자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긴축이 지속되고 실업률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4,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는데요. 이번에는 트레이닝을 받고 있던 예비 조종사와 예비 캐빈크루 400명 이상을 고용하지 않고 돌려보낼 거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선 계속 외국인들의 고용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해고되었기 때문에 싱가포리언들의 비율이 더 늘어난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한 기사에서 2010년과 코로나 생기기 전 2019년에 싱가포리언과 외국인들의 일자리 퍼센티지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64.2%를 차지하던 싱가포리언 일자리가 2019년도에는 61.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댓글에 2024년까지 어떤 종류의 워크패스도 외국인한테 내어주면 안 된다는 댓글도 있었고요. 싱가포르는 오직 싱가포리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동안 모든 음식점이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주문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주문된 게 로티 프라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블티도 그 기간에 많이 주문되었는데요. 로티 프라타는 로티가 브레드란 뜻이고 프라타가 납작한이란 뜻의 인도의 힌디어입니다. 인디안 버터를 넣은 밀가루 도우를 늘리면서 치댄 후에 기름에 구워낸 것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맛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냉동으로 파는 것들도 있는데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보통 커리 종류에 찍어 먹는데요. 플레인 프라타도 있고 초코 프라타, 바나나 프라타, 에그 프라타, 어니언 프라타, 치즈 프라타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프라타나 버블티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배달비가 더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달을 안 해 먹을 줄 알았는데 싱가포르인들이 확실히 버블티하고 프라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호텔, 식음료 판매점, 학교 등 100여 개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국립환경청 캠페인에 동참했는데요. 작년에는 59개사가 동참을 했는데 올해는 10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포장 용기를 가져가면 무료 음식 토핑이나 로열티 포인트 등을 주는 것도 만들고요. 그리고 버블티 체인인 헤이티에서는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50% 할인을 해주는 걸 앞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예전부터 진행이 많이 됐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쓰레기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약 20%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만 74만 4천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개인당 하루 2그릇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처리된 생활 폐기물 중 20만 톤은 배달할 때 캐리어와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양은 올림픽 크기 수영장 400개를 채울 정도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한 에너지 회사가 구글 싱가포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공급 신재생 전력에 중점을 두고 구글과 단연간 에너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는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무탄소 전기로 완전히 운영되겠다는 목표의 일부라고 구글이 언론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구글의 이번 계약이 동남아시아에서 첫 신재생 에너지 거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거래에는 500개 가까운 HDB 옥상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비가 엄청 오는데요. 한 남자가 비를 맞으면서 한 어르신의 휠체어를 건널목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이미 신호등은 빨간불로 바뀐 상태였는데요. 남자가 어르신을 인도로 다 밀어들인 후 기다리는 차들한테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고 다시 빨간불인 건널목을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본인 차 뒤에 있는 차들한테도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고 본인 차에 타고 운전하고 갔는데요. 신호에 걸려 서 있다가 어르신께서 비도 오는데 빨리 휠체어로 이동하지 못하자 차에 나와서 어르신 휠체어를 밀어드린 거였어요. 나머지 차들은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모두 기다려준 거였고요. 코로나로 다들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직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